모든 비즈니스의 꽃은 피니쉬는 영업이야. 아직까지는. 결국엔 이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재용 회장님이 그 아랍까지 가가지고 터번을 쓰고 있겠어.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 대표님,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하셨나요? 영업을 정확하게 시작했다고 표현하는 건 한 21살? 20살 후반인 것 같다. 어떤 영업으로 시작하셨어요? 나는 원래 부동산 일을 먼저 했었어. 되게 일찍 하신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중개사, 공인중개사를 20살 후반에 땄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나이 제한이 있었어. 20살 이상만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15회인가 16회 합격자인데 그 횟수에서 내가 최연소 합격자였지. 나는 그때 이제 대학 다니다가 인천에 무비체육관이라고 있어. 그 체육관에서 이제 입식 타격기를 하면서 내가 선수 생활을 했지. 그래서 원래 내 꿈은 이제 운동선수가 돼서 K1 같은 거 나가고 뭐 이런 제 꿈을 꿨는데 내가 몸을 다치면서 이제 못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 하면 먹고 살지? 판검사는 못할 것 같고 내가 뭐 하다가 찾은 게 이제 이거였어. 영업을 해야겠다. 그 중에서 이 부동산업을 해야겠다. 20살 아마 후반 때인가 내가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나 일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인천 부평에 있는 한성부동산이라고 있어. 지금 없어졌는데 그 부동산에 이제 진짜 뭐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람이 안 구해지셨는지 그래 일해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일을 시작했지 이제. 이력 보시면 안 해본 영업이 없으시던데 그렇게 다양한 영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남의 밑에 가서 일하기 싫었어. 내가 아르바이트도 몇 번 해봤는데 사장님들도 좀 함부로 했단 말이야 직원들한테.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좀 티격태격하고 나왔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이제 미성숙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 그럼 내가 사장처럼 일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찾은 게 영업이야. 영업은 내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고 약간 내가 소사장 느낌의 좀 업무를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업을 했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영업에서 인생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그분이 평생 영업을 했으니까 영업에서 인생을 배웠겠지. 인생을 배울 곳은 많아. 그런 게 있지. 근데 모든 비즈니스의 꽃은 피니쉬는 영업이야. 아직까지는. 나이 먹으면 좀 변할 줄 알았어. 비즈니스가 좀 커지고 회사가 좀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비즈니스 세상으로 오니까 또 여기만의 영업이 있더라고. 영업이라는 건 되게 좀 포괄적인데 내가 생각하는 영업은 그래. 자, 내가 우리 이 PD한테 이 핸드폰을 이렇게 팔아. 이거 뭐 100얼마짜리인데 내가 너 100만 원 해줄게.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지만 이건 사실 판매지. 영업이 아니야. 근데 나라는 사람 자체를 어필해서 나 자체를 판매하는 거. 이게 영업이거든. 이거 얼마야? 근데 내가 파는 거야. 믿고 사. 했을 때 나이기 때문에 사는 게 영업이라는 거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나를 파는 거다. 이건 좀 놀랍네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영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게 나중에 더 큰 비즈니스로 가도 결국엔 이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재용 회장님이 그 아랍까지 가가지고 터번을 쓰고 있겠어.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 그 어떤 직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 와. 그때 대표가 그 비즈니스에 약하다 그러면 그 회사가 조금 더딜 수 있어. 요즘에는 이제 뭐 IT 회사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직접 B2C 고객 영업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은 많아. 근데 이 회사들도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 회사를 점점 밸류업을 하고 키우니까 그때 뭘 해? 투자자들을 만나가지고 PPT를 해. 그럼 물론 이 아이템에 대해서도 팔지만 이 투자자들이 뭘 보냐? 이 대표에 모럴 해저드가 있나? 열정이 있나? 내가 지금 같이 하고 참여하고 있는 하고 있어. 나도 여기 이제 VC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엔젤 투자를 하는 회사야. 우리가 이제 100팀씩 심사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고 뭐 아이템을 듣고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시드 투자를 해주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총괄 대표님이 계신데 이 대표님은 뭘 보냐면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사실 아이템을 아예 안 봐. 아이템 다 고만고만한 거 갖고 오거든 사실. 근데 뭘 보냐면 이 대표님의 눈을 봐. 그리고 이 대표님의 어떤 그 생동감을 읽으려고 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해. 이 대표가 나를 팔 줄 아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나는 투자 매력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투자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 투자할까? 아니죠. 안 하겠지. 그래서 그걸 보는 거야. 내가 봐도 이 사람 되게 매력 있네. 믿음이 가네. 적어도 돈 갖고 장난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영업력이 그러면 회사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더 커지겠지. 그러면은 앞으로 영업을 할 사람들에게 영업에 대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업의 장점은 일단 좀 생동감 있는 현장을 좀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영업을 하다 보면 뭘 많이 당하냐면 거절을 많이 당해. 당연한 거잖아. 내가 얘기한다고 다 살 수 없고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거절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이 고객이 나한테 나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는 영업이 아니야. 그거는 PC로 하는 게 훨씬 빨라. 뭐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서 너 살 거야?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면 사겠지. 영업은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 사람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영업이거든. 그러려면 다시 2번, 3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내가 갑자기 맥도날드 얘기가 생각났어. 맥도날드의 창업자가 레이크록이라고 있어. 원 창업자는 아니야. 이 레이크록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영업하는 사람이었어. 믹서기를 파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맥도날드 매장에 가가지고 이 믹서기를 팔려고 간 거야. 갔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시스템화되고 뭐 이게 프랜차이즈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이 판권을 달라. 이렇게 영업을 한 거지. 줬을까 맥도날드 형제가? 당연히 거절했지. 우리 그런 거 안 해. 원래 그 원 창업자인 맥도날드 형제는 그렇게 막 큰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야. 레이크록이 이 판권을 달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메이드를 내서 계약서를 써. 그리고 확장시키면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판권을 갖고 오면서 맥도날드 회장이 돼. 이 레이크록이. 중요한 거는 레이크록이 영업하는 사람이었잖아. 한 번 가서 부탁했을 때 당연히 거절을 했을 거라고. 왜냐면 레이크록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걸 프랜차이즈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 근데 레이크록만이 유독 와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왜 당신들한테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지, 내가 그리고 왜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와서 어필하고 영업을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맥도날드라는 큰 판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요는 영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거에 좀 익숙해져.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당연히 한 번 보고 2번 보고 거절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럼 영업의 장점 2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2번째 장점은 영업은 이제 좀 일하는 만큼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원이 임원보다 연봉이 2배 많을 때가 있어. 증권사도 일단 펀드 매니저들은 일종의 영업이잖아. 실적과 어떤 자기의 이제 관리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단 말이야. 근데 1, 2, 3위가 사장보다 돈을 많이 버는 뭐 이제 그런 구조가 있었거든. 그래서 영업은 조금 이제 그런 특이성이 있다. 3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3번째는 2번째랑 조금 비슷한 건데 약간 맥락이 달라. 영업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만큼 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야. 그럼 나의 성과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인생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하진 않잖아. 근데 영업을 하다 보면 내 노력과 성과에 의해서 나의 어떤 삶이 좀 다이나믹하게 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체험을 좀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전쟁터에 나와보면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데 좀 면역력을 갖고 있냐 없냐의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좀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로 그런 좀 내공들이 있지. 나의 어떤 그 삶의 반복적인 루틴이나 규칙을 잘 안 깰 수 있어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습관화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영업을 잘하는 거거든. 앞으로 AI 사업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 영업을 대신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맞아. 지금 AI나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 근데 영업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언젠가 인공지능이 너무 막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 이 영업의 영역을 갖고 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의 공감대로서 일어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사막에 가서 패딩 파카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극에 가서 얼음 정수기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진심이야. 근데 이 정도 신념이 있으니까 가서 물론 막 대박을 내지 못하겠지만 하나 두 개는 내가 팔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 근데 이게 되게 비합리적인 생각이거든. 과연 로봇이나 AI가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까? 좀 심플하게 자동차 보험을 예를 들면 다이렉트 보험이 상담사가 있는 보험보다 무조건 싸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에게 보험을 들어. 비합리적이라니까. 합리적이지 않아. 이 어떤 영업이라는 건. 정리하면 영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크게 보면 인생이랑 비슷한 거야. 뭐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영업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당연히 영업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네트워킹을 만들거나 친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영업 중에 하나란 말이지. 종류와 어떤 그 컨택 포인트와 내 마음가짐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좀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뭐 가식을 잘 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고 이런 것들을 할 줄 알면 결국 인생을 잘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